안녕하세요. 존버스톤TV의 존버스톤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3박자 투자법에 대한 주식책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집필하신 분은 이정윤 세무사님인데요. 슈퍼개미로 나름 주식판에선 좀 유명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참고로 유튜브도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거는 테마주 관련해서 내용과 좀 심리적 내용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추려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이 재료 분석 시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요인은 정보 획득 속도와 정보의 크기 판단이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재료 분석을 어떨 때부터 하냐면 테마주 같은 거 할 때 주로 재료 분석이 많이 필요가 합니다. 왜냐면 당장 빠르게 움직일 때는 펀더멘탈하고는 상관없이 어떤 재료가 호재가 딱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갑자기 주가가 급등하고 이러려면은 재료 분석을 해야 하는 건데요. 이 중에서도 정보 획득 속도가 일단 빨리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일찍 알아야 그래야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미리 잡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 획득 속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리고 또 정보의 크기 판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정보의 크기 판단이라는 거는 어떤 기사가 나오면 이게 상한가 재료인지 혹은 한 10%에서 20% 정도만 올라갈 재료인지 아니면 이게 상한가 재료는 아니더라도 이게 앞으로 한방 단발성 재료인지 혹은 추가적으로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 재료인지 이런 거를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와 마찬가지로 정보의 주가 반영도를 기억하고 실천해서 적용해야 남들보다 객관적이고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떤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는지 여부는 이거는 사실 지식과 경험 그리고 계속 매매를 해보고 어쨌든 주식시장에서 끊임없이 있어 봐야 그게 쌓여서 정보의 주가 반영도랄지 혹은 정보의 크기 판단이랄지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치 투자만 하시고 직장 다니시느라고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자기 일 열심히 하고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거 정보의 크기 판단이나 정보의 주가 반영도 이런 거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좀 어렵겠죠. 왜냐면 주식시장에서 기사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는지 아니면 급락을 하는지 아니면 이게 올라가도 어느 정도까지나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으로 쌓여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기 매매로 성공한 트레이더 중에는 재료 매매가 차트 매매보다 월등히 많다라고 하는데요. 이 재료 매매가 위에서 언급한 재료 분석할 이걸 이용해 가지고 하는 매매인데 정보 획득 속도도 당연히 빨라야 되고 정보의 크기 판단이 이게 상한가 재료다. 이게 20%짜리 재료야. 라고 경험과 지식이 축적돼 가지고 그게 되는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20% 이상 올라도 이거 20%짜리니까 일단 여기서 나는 익절하자 하고 결국에 이제 종가는 빠지겠죠. 20% 이상으로 올라가서도 그건 오버슈팅이라서 좀 빠질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게 이제 고수라면 말이죠. 재료 매매의 고수면. 그래서 재료 매매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차트 매매는 그 흔히들 보시면 5일선, 21일선, 60일선 그런 차트 있잖아요. 그리고 캔들, 이동평균선이랑 캔들이랑 거래량이나 이런 걸 보면서 돌파 매매를 할지 아니면 특정 시점에서 이게 눌림목이다 라고 생각해서 눌림목에서 잡고 이렇게 한다고 할지 그런 거를 거의 주력으로 하시는 트레이딩을 말을 하는데 그 이정윤 세무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재료를 판단을 잘해서 하는 그런 트레이더가 차트만 주력으로 하는 그런 트레이더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만의 기법을 개발하기 위해 중요한 점은 그 기법이 과학적으로 검증되거나 합리적일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수익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라는 건데요. 결국에는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스타일도 다르고 그에 따라서 주식 투자 방식도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만의 기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뭐 장기 투자를 할지 가치 투자를 할지 뭐 스윙이든 데이 트레이딩이든 스캘핑이든 간에 어쨌든 중요한 점은 그 기법이 그러니까 뭐 과학적으로 검증될 필요는 없지만 그 귀납적으로 내가 경험칙상 승률이 더 높았고 이런 방식이 수익이 더 좋았다라는 게 이제 나한테 맞는 방식이고 하면은 그 기법으로 이제 개발해야 된다라는 의미죠. 뭐 뻔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분석 결과가 좋고 느낌이 온다면 가끔씩은 투자 원칙을 어겨가며 승부를 걸어야 할 때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결단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바로 나오는 게 결단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하는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으려면은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수익을 많이 내보고 이런 경험이 있어야 아무래도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해도 맨날 손실만 보고 그런 사람이면 아무래도 믿음이 많이 안 생기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지식과 경험이 축적돼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건데 그 결단력을 생기게 하는 원동력이 이제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주식 투자자라면 자존심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 이것도 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으려면 남들이나 아니면 시장에서 뭐 소음이 막 이게 A 기업이 지금 핫하다더라. 이걸로 타지 않으면은 뭐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막 시장이나 아니면 언론 기사나 막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도 본인의 방식에 따라서 수익을 내면 굳이 거기 남들이 좋다더라 하는 거에 귀를 막 기울여가지고 팔랑귀처럼 그럼 나도 이거 타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자존심을 지키고 본인의 자신감을 가지고 본인의 스타일로 매매를 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 투자 원칙도 어떻게 보면 나만의 기법이라는 거의 일환이기는 한데 아무리 봐도 가끔은 이거는 평소에 보지 못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나 올라갈 확률이 높고 한데 평소에 본인이 가진 원칙과는 조금 배척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이거는 올라갈 가능성이 너무 높다. 그러면 결단력을 가지고 베팅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도 보시면 투자자에게 필요한 심리는 자만심도 자괴감도 아닌 자신감이다. 라고 하는데요. 자만심, 이것도 가지면은 굉장히 독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적당한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고 그 자만심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계속 성공을 하다 보면은 내가 하는 게 잘 돼. 내가 이제 모든 주식의 모든 도를 깨우쳤어 하면서 막 그런 게 너무 과하면 어느 순간 삐끗할 때 그때도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이거는 일시적인 거야 하면서 한 방에 계좌가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자만심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자괴감도 그렇다고 너무나 난 막 이렇게 해도 너무 안 될 것 같아. 저렇게 해도 좀 잘 안 되네. 이런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너무 높아도 괜히 좀 쫄아서 많이 넣지도 못하고 비중을 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만심도 자괴감도 아니고 바로 적당한 자신감이 있어야 주식 투자에서도 성공하기가 좀 수월하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6번은 주식 투자도 창의적인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 쪽보다는 약간 성장주 혹은 테마주 이런 거 할 때 좀 적용이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창의적이라는 게 그냥 아예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테마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쿠팡 같은 게 테마가 있는데 처음에 쿠팡 관련주로 하면 쿠팡은 물류 관련주니까 물류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 물류 택배 이런 거 위주가 막 올라가는데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쿠팡으로 결제도 하는데
그러면 결제 관련해서 뭐 없을까? 다른 사람들이 다 택배, 너도 나도 택배를 할 때 결제 관련해서 뭐 없을까 하면서 그래서 단알이 올라갔죠. 결제 관련주로. 뭐 그런 것도 있고, 코로나가 한편 막 확산이 됐을 때 핫했던 거는 처음엔 이제 코로나 치료제, 백신 이런 게 가장 핫했지만 그 다음에 코로나면은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업종이 뭐가 없을까 하면서 생각했던 게 이제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니까 재택근무 관련해서 좀 수혜를 받겠구나 라는 것도 있고, 또 비슷하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니까 의료도 비대면으로 하겠구나 해서 비대면 진료 관련주도 이렇게 올랐고, 그리고 이거는 아무래도 비대면이니까 사람들이 집콕을 많이 하니까 택배를 많이 시켜 먹겠구나. 그러면 택배 관련주인데 택배 관련주면은 포장을 많이 할 테니까 포장 관련주가 나중에 오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창의적인 사람이었으면은 남들이 막 치료제 이렇게 막 갈 때 제지주를 미리 담아 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그 아이디어가 맞잖아요. 이렇게 맞게 되면은 그때 이제 제지주가 올라갈 때 저점에서 잡은 사람은 몇 배 이렇게 가는 거를 푸근하게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7번. 7번은 자제력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제력은 매수의 유혹이 있더라도 참을성을 갖고 더 좋은 매수 종목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걸 쉽게 말하면 당장 내 눈에 A라는 종목이 들어왔어요. 근데 처음에 보면은 A라는 종목이 들어오면은 무턱대고 이렇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더 알아보는 게 좋다 이런 거죠. 한 번 더 매수할 때 조금 한 번이라도 더 참아보고, 그 다음에 그거 관련해서 다른 더 좋은 종목이 있나, 그 관련 업종이나 아니면은 관련 테마나 관련 섹터에서 그것보다 더 좋은 종목이 없나 라는 거를 한번 찾아보고, 그런 다음에 더 좋은 종목이 있으면 그걸 사면 되는 거고, 아니면 그 이후에 이렇게 찾아보고 난 다음에 살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성공하기가 수월하겠죠. 이상으로 삼박자 투자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 책은 이거 말고도 되게 다양하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뭐 빌려서라든지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삼박자 투자법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